어색한 발음이지만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스페인 어린이 합창단. 발음하기는 좀 어려워도 한국어로 노래하는 게 즐겁습니다. Además, cantar en coreano me parece una muy buena oportunidad. Además, así aprendes más sobre otras culturas, porque al final la música dice mucho de la cultura de un país. Como por ejemplo Arirang. Entonces tú te imaginas como en ese sitio, que da tranquilidad y es muy bonito. 어린이들에게 한국어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은 한인 지휘자이자 성악가인 임재식 씨.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던 중 1980년대 세계 3대 테너 중 2명이 스페인 출신인 걸 확인하고 무작정 이곳으로 유학 왔는데요. 지금이야 K-팝 인기로 한국 문화가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는 한류는커녕 한국이란 나라 자체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문 때입니다. 제가 39년 전에 왕리음악원에서 음악을 성악을 공부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를 모르면서 눈을 이렇게 찢으면서 놀리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어렸고 20살, 21살인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노래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는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항상 고민하고 집에 와서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스페인의 아름다운 한국 노래를 알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임재식 씨는 오디션마다 비슷한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던 동료에게 한국 가곡을 알려주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현지인 목소리로 우리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려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위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5년을 하루도 안 쉬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서 15년이 흐른 후에 1999년도에 새천년을 맞으면서 스페인 성악가를 통해서 한국 노래를 알리게 됐는데 스페인 국영방송 합창단에서 종신 단원이자 테너 파트장으로 활약하며 입지를 굳힌 뒤 1999년 당시 단원들을 설득해 한국 민요와 가곡을 부르는 밀레니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밀레니엄 합창단은 해마다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 노래를 알렸는데요. 수십 년간 우리 노래를 전하려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스페인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아리랑이 실린 겁니다. 어린 시절 배운 에델바이스나 오솔레미오처럼 거꾸로 우리 노래를 스페인 어린이들에게 전파하겠다는 오랜 꿈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가사가 스페인어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이번에 콘서트에 스페인 어린이들이 아리랑을 스페인 가사로 부르게 할 것입니다. 어린이 합창단과 밀레니엄 합창단이 함께 스페인어로 선보이는 아리랑 무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여파 등이 맞물려 중단됐던 밀레니엄 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6년 만인 올해 다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공연을 찾는 관객 1,500여 명을 위해 합창단은 아리랑과 가곡, 그리운 금강산 등을 준비했습니다. Estar en Millennium es un placer y un orgullo poder participar y compartir esta cultura tan bonita que es la coreana. 저희 같은 팀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소망과 꿈은 그런 팀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가 우리 한국 노래가 여기서 울려 퍼지고 저기서 퍼져 버리고 한국 사람이 울려 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울려 퍼지는 게 제 마지막 수건이고 제 소망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시와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 속으로 먼저 들어가 이제는 한국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만든 임재식 단장. 전 세계에 보는 K-팝 열풍처럼 한국 민요와 가곡도 스페인을 넘어 더 많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앞치마를 메고 표고버섯 볶음밥과 제철 채소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어 봅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요리 수업입니다. Però era la prima volta dei cibi templari appunto e il sapore è molto diverso da quello che mi aspettavo, sono dei sapori unici, particolari e devo dire che mi voglio avvicinare molto a questa cucina. Allora, è stato veramente interessante perché comunque è un approccio diverso alla cucina, come vedere il cibo, per cui è un rapporto molto più spirituale, molto più profondo che mi ha colpito veramente tanto. 정관 스님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탈리아를 찾아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 음식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대면으로 진행된 한식 행사에 현지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뜨거웠는데요. 지난 3년간 기생충이라던가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한 열기가 늘어나고 한국 대중문화 K-팝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행사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찰 음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로마뿐 아니라 북부 도시 밀라노와 파르마 등 이탈리아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정관 스님은 이탈리아 유명 요리학교를 찾아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유럽에서 첫 미슐랭 스타를 받은 채식 식당 셰프와도 만났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알마 요리학교에서 70명 대상으로 사찰 음식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 학교의 총장님과 이사장 또 교수님, 학생들의 모든 인연들이 모여서 사찰 음식에 대한 강의에 아주 열광적으로 그 듣는 모습에 함께하는 모습에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사찰 음식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바로 공양 체험 행사도 진행됐는데요. 밥 한 그릇에 담긴 철학과 밥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감자 부각, 사과 전과 등 처음 접해보는 한국식 디저트도 인기 만점입니다. 음식을 공양을 하면서도 아주 기쁜 마음과 진지한 마음으로 그 음식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또 느끼면서 먹는 그 바로 공양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최근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준 요리계의 인물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콘 어워드 아시아 수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사찰 음식을 해외에 널리 알린 것을 인정받아 사찰 음식 명장에도 지정됐습니다. 자연 본연의 맛을 전하는 사찰 음식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모두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는 정관 스님. 앞으로도 한식 문화와 사찰 음식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한식과 사찰 음식이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로서 저도 힘닿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앙카라, 이스탄불과 함께 튀르키예 3대 도시로 꼽히는 에게의 연안의 항구 도시 이즈미르. 연평균 기온이 18도 정도인 지중해성 기후로 5월부터 8월까지 딱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에게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즈미르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즈미르의 명소라면 단연 이 엘리베이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07년 유대인이 만들었다는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4명 정도 탈 수 있는데요. 100년 전 향취를 느끼며 끝까지 올라가면 에게해를 배경으로 이즈미르 시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즈미르 날씨를 보니까 39도인데요. 여기 엘리베이터 정상까지 와서 보니까 가슴이 펑 뚫리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바다까지 내다보이는 탁 트인 풍경에 거의도 싹 잊힙니다. 이즈미르에 왔다면 이 지역의 이색적인 교통수단, 배도 한번 타봐야 되겠죠. 오목한 만으로 이루어진 이즈미르에서는 일반 교통요금이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즈미르에서 가장 큰 보스탄르 재래시장을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즈미르에서는 이처럼 도시와 도시를 건너갈 때 교통체증을 겪지 않고 바로 배를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몇몇 정거장을 거치고도 15분 만에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배를 타고 건너온 이곳은 이즈미르에서 가장 큰 시장, 보스탄르 재래시장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리는 7일장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곳은 과일을 보통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요즘 제철인 체리 1kg은 25리라,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정도가 이만큼입니다. 정말 저렴하죠? 다양한 시장표 먹거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튀르키예 하면 주로 케밥을 떠올리지만 이곳에선 다양한 현지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은 포도는 위에다가 밥과 야채를 섞어서 쪄서 만든 터키들의 전통 음식입니다. 사르마라고 하는데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백합니다. 배를 든든히 채웠다면 이번에는 산속 깊은 곳으로 올라가 볼까요? 19세기 초 그리스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작은 마을 쉬린제입니다. 동화처럼 아기자기한 산속 마을에는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튀르키예 아이스크림. 절대 그냥 주는 법이 없어 한참 신랑이 하고서야 겨우 먹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이 이 모래커피인데요. 200도로 뜨겁게 달궈진 모래 위에 서서히 끓여 만든 특별한 커피입니다. Kıvamı çok güzel, lezzetli ve diğer Türk kahvesine göre ve diğer kahve çeşitlerine göre harika. Doyulmaz bir tat. Yoğunluğu harika. Müthiş. Herkese tavsiye ederim. Daha farklı. Yani buna emek harcanıyor. Böyle çok yavaş şeyde ısıda pişiyor ve uzun süre sıcaklığını koruyor. Bir de Türklerin damak tadına da çok yatkın. Özellikle Türk kahvesi. Biz o yüzden hazır o meşhur kahvelerden ziyade Türk kahvelerini tercih ediyoruz. 이즈미르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 찾은 곳은 고대 로마 도시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 에베소는 고대 유적지로 유명한데요. 여름철엔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공연은 저녁 9시 시작해 3시간 동안 이어지는데요. 2만 5천 명이나 수용했다는 웅장한 원형극장에서 고대 문명을 직접 느끼며 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고대 로마로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에게해를 품은 매력적인 팔방미인 여행지 이즈미르. 무덥고 지치는 여름날 이즈미르 곳곳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찾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계 한인 정치인 협의회가 주최하는 8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나흘간 서울에서 열려 해외 정계 도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엔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과 멜리사리 뉴질랜드 연방 국회의원, 샌디류 미국 워싱턴주 하원의원 등 13개국의 현직 차세대 유망 한인 정치인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서울에서 대륙별 한글학교 협의회장 초청 워크숍을 열어 협의회 운영 상황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전 세계 한글학교 발전과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 내실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한글학교가 동포사회 구심점이자 글로벌 인재 육성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소통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YTN은 해외에서 YTN 뉴스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셋톱박스 무료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열어 호응을 얻었습니다.